이번 영상은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에 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신생대 제4기가 되면 우리 기후가 빈기와 후빈기, 빈기와 간빈기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수면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인 후빈기와 현재 바로 직전의 가장 마지막 빈기, 최후 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빈기와 후빈기의 기후의 상태, 해수면의 상태, 그리고 풍화작용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빈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빈기 때는 산을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빈기와 후빈기에 관해서 상류, 하류가 나온다는 건, 이 상류는 현재의 상류고요. 이 하류 또한 현재의 하류입니다. 그 빈기 당시의 하류가 아니고 현재의 하류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가 강의 하류지만 이 당시 빈기 때에는 초록색까지가 해안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붙어 있었고, 낙동강은 여기서 발원을 해서 부산을 지나서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러면 빈기 당시의 하류, 빈기 때의 하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기, 후빈기란 단어랑 같이 나오는 상류, 하류는 현재의 상류, 현재의 하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빈기는 상류부터 보겠습니다. 자, 빈기기 때문에 빙하가 있겠죠? 자, 빙하가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만년설이 있고 빙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빙하는 원래 바다에서 바닷물이 증발되어 또는 강물이 증발되어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눈이 되어서 내려가지고 얼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닷물 또는 강물의 일부가 빙하로 계속 고정되어져 있으면 이 시기에, 빈기 시기에는 강수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왜? 대기의 수분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는, 빈기는 이 얼음 빙자를 쓰거든요. 굉장히 추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가 추웠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풍화물질을 만들어내요. 이제 산을 깎아서 풍화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풍화물질은 강물을 따라서 쭉쭉쭉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기에는 강물의 유량이 당연히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상류의 풍화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으로 몰리는 풍화물질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이 풍화물질들을 가지고 가는, 침식해서 운반해 가는 힘과 이 산의 상류에서, 강의 상류에서 풍화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봤을 때 이 풍화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빈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침식물질들을 막 만들어내도 강물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류 지역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현재 하류의 빈기 상태를 볼게요. 자, 현재 하류는 마찬가지로 강수량이 적어서 유량이 적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상류랑 하류를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한국지리의 그 교육과정 바깥 이야기이긴 한데, 빈기가 되면 해수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하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모식도를 살짝 그려볼게요. 잘못 그렸네.
해수면이 바닷물이었는데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강물은 요까지만 흐르면 됐었는데, 그렇죠? 요까지만 흐르면 됐었는데 이만큼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다 아래쪽에 보면 경사가 급해지면서 이제 경사가 급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천이점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에서는 옛날에는 빙기가 아닐 때는,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얘네가 깎일 일이 없었지만,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강물이 요만큼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유로가 길어지죠. 강물이 지나가는 유로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지역인 천이점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물이 여기에서 잔잔하게 흐르다가 폭포처럼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역을 깎게 돼요. 여기를 깎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에서는 우리가 침식작용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빙기 때에는 빙하가 생겨요. 왜? 추우니까. 빙하가 생기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강물의 유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은 춥겠죠. 추우니까 한랭하고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한 기후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상류에서는 빙하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이 침식되고 풍화되지만 강물이 얘네를 운반을 제때제때 빠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류 지역에서는 퇴적 작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에 비해서 하류 지역은 해수면이 내려갔기 때문에 경사 지역이 드러나게 되어서 여기서는 폭포처럼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면이 뒤로 이렇게 밀리게 돼요. 밀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만큼 이렇게 계속 뒤로 밀리니까 침식작용이 발생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빙기 볼게요. 간빙기라고 해도 되고 후빙기라고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후빙기라고 적을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후빙기에도 산이 있고 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쭉쭉쭉 흘러내려가겠죠. 자, 후빙기에는 여기에 있던 빙하들이 다 녹았어요. 왜? 후빙기는 더우니까 날이 따뜻해집니다. 이때의 기후 환경은 온난하고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빙하가 녹았어요. 그럼 이 빙하 녹은 물이 강물로 많이 흐르게 되겠죠? 계속 흘러갑니다. 바다로. 그러면 이 지역의 유량, 강수량과 유량은 둘 다 올라가게 돼요. 많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빙하가 녹은 물이 강물이 되어서 쭉쭉쭉쭉 흘러서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빙기 때에는 산 꼭대기에 계속 있던 빙하가 이 수분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니까 이때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하류 지역까지 바닷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류랑 하류를 나눠서 볼게요. 상류와 하류 마찬가지로 이때의 상류도 현재의 상류고요. 이때의 하류도 현재의 하류입니다. 자, 상류부터 볼게요. 자, 상류에서는 비가 많이 와요. 유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강물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운반량, 토사 운반량 또는 침식물의 운반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왜? 강물이 많으니까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침식 작용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하류에서는 강물이 여기서 신나게 내려가다가 옛날에는 빙기 때는 이 지점을 지나도 계속 강물이었는데 이제는 바닷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물이 흐를 유자에 강물의 속도인 유속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물리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의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의 비례를 해요. 그러면 이 지역으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많습니다. 질량은 많아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졌어요. 제곱으로 느려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얘네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 강물이 가지고 있던 그 퇴적 입자들, 침식 물질들은 여기에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류에서는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상류랑 하류랑 빙기, 후빙기, 이거를 조금 외우기가 힘들면 가장 외우기 쉬운 거를 하나를 정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후빙기, 강하류, 퇴적이 조금 쉬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상류랑 하류랑 반대, 빙기랑 후빙기랑 반대 이렇게 외워도 괜찮습니다. 이게 힘든 친구는 빙기의 상류도 조금 외우기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없다, 가지고 갈 힘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짐식물을 놔두고 물만 가버린다. 되죠? 그러면 상류랑 하류랑 반대, 그리고 빙기랑 후빙기랑 반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빙기랑 후빙기에 둘 다 침식작용은 있어요. 풍화작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자, 빙기는 춥죠? 춥기 때문에 우리가 풍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풍화랑 화학적 풍화가 있거든요. 풍화가 있는데, 일단 풍화라는 건 기구의 작용 없이 바위가 또는 암석이 깨지거나 녹는 걸 얘기해요. 기구의 작용이 없이 기구 없이, 그러니까 물이나 바람 같은 거 없이 이게 깨지거나 녹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 풍화는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틈 같은데 물이 살짝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얘는 둘 다 압력이랑 관련 있어요. 압력이랑. 그러면 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을 냉동실에 얼리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바위의 틈 속에 들어간 빗물도 추워지면 빙기에는 얼어요. 부피가 커져요. 그럼 여기에 금이 더 가겠죠? 더 가고 이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물리적 풍화라고 합니다. 화학적 풍화는 화학적인 걸 생각해보면 더울 때, 추울 때, 더울 때 더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건조할 때, 습기가 많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험 같은 거 할 때 화학적 변화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의 풍화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어디에서 우세하게 작용하느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을 주고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 어떤 풍화가 우세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죠. 물리적 풍화는 빙기에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얼었다 녹았다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 풍화만 있다가 아니고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가 둘 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물리적 풍화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학적 풍화는 후빙기 또는 간빙기 때 우세합니다. 후빙기에 물리적 풍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발생하지만 후빙기에는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우세하고 좀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표를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가 빙기, 여기가 후빙기입니다. 후빙기는
간빙기랑 상태가 같아요. 자, 빙기 때 기후부터 보겠습니다. 기후는 빙기는 얼음 빙자 얼음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빙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워요. 한랭하고 지표엔 지구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빙하로 만년설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요. 건조합니다. 그에 비해서 후빙기 또는 간빙기에는 빙하가 끝난 시기, 빙하 뒤에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온난하고요. 만년설로 있던 빙하로 있던 물들이 녹아서 강물이 되고 다시 증발돼서 비가 되어 내리기 때문에 이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습윤 기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해수면 볼게요. 바닷물의 높이입니다. 바닷물의 높이. 그래서 빙기는 얼음이 있어요. 빙하가 있죠. 그러면 비도 안 오니까 그리고 지구에 있는 물이 빙하로 존재하니까 이때는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내려가요. 그런데 후빙기에는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지요. 그 다음 침식 기준면 하나 볼게요. 침식 기준면이라고 하는 건 침식이 되는 기준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자, 그럼 침식 기준면이 뭐라고 하냐면 얘가 뭐냐 하면 얘는 누가 침식하냐면 하천이 침식해요. 하천이 침식하는데 침식을 어떻게 하냐면 침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천의 침식은 아래를 깎는 하방 침식과 옆을 깎는 측방 침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침식 기준면의 기준은 하방 침식입니다. 그러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말고 다른 단면을 볼게요. 강물이 여기를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강물은 흘러갈 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옆을 깎을 수도 있고 아래를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더 많이 하느냐입니다. 침식 기준면은 강의 침식 기준면 항상 바닷물까지예요. 바닷물까지. 그러면 빙기 때는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침식 기준면 마찬가지로 하강하게 돼요. 그럼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침식 기준면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화작용. 자, 풍화작용은 아까 전에 말했죠? 물이나 바람 없이 기구 없이 암석이 깨지거나 녹는 거라고 했어요. 자, 빙기 때에는 춥기 때문에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기 쉬워서 이때는 물리적 풍화가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빙기 때는 날이 따뜻해지고 얼음이 녹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날이 습해지기 때문에 후빙기 때는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에 관련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